힘겨울 뿐 아니라 위협적이기도 한 상황이었다. 사실 어른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미성숙을 싫어했으며 가장 혐오스러워했다. 아무리 공격적인 반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성숙의 틀 안에서 전개된다면 어른들은 어려움 없이 감내해낸다. 그래서 어른의 이상에 맞서 다른 어른의 이상으로 대항하는 혁명투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군주제를 전복시켜 공화국이 건립되기도 하고 반대로 군주제의 힘으로 공화국을 흔들어 삼키기도 한다. 그들은 세련된 어른들의 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혼란은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상대방에게서 미성숙의 낌새가 보이거나 풋내기 혹은 코 흘리기 어린애 같은 낌새를 눈치채게 되면 지체 없이 공격이 시작된다. 백조가 오리를 공격할 때처럼 부리로 쪼아댄다. 욕설과 야유, 조롱을 퍼붓는다. 자기들이 오래전에 쫓아낸 세상을 잃은 고아가 다시 둥지를 침범하게 두지 않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끝이 나게 될까? 내가 들어선 이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도대체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미숙함에 발이 묶여서 헤어나지 못한 채 유아기적인 어설픔에 빠져있게 된 것일까? 미성숙하고 열등하며 하루살이 같은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지역 출신이라서 그런가? 깃을 세운 제대로 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는 눈 비비고 찾아보아야 볼 수 없는 곳. 사람이 불행과 우울 때문이 아니라 뒤뚱거리는 불안과 무능력 때문에 들판을 방황하는 그런 곳 말이다. 아니면 5분마다 새로운 구호가 채택되는 시대. 경련이 있는 입을 비죽거리며 새로운 표정을 만들어내는 시대.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무쌍한 과도기에 살고 있기 때문일까. 삐죽이 열린 덧창 사이로 희미한 새벽 여명이 스며들고 있었다. 지나온 삶을 결산하면서 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낄낄거렸다. 그때 갑자기 내 발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동물의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기계의 웃음소리 같기도 했다. 누군가 내 발 뒤꿈치를 간지리고 있는 것 같았고 얼굴이 아니라 발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이쯤에서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 윤영계와 관계를 끊고 마음의 결단을 내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 여고생들은 잊어야 한다. 잊어야 한다. 문화계의 잘난 여인들의 사랑도 촌뜨기 여인들의 사랑도 뿌리쳐야 한다. 무능한 말단 공무원들을 다 잊어야 한다. 내 발을 잊고 끔찍스러운 과거를 잊고 내 안에 있는 풋내기와 코올리게를 무시해야 한다. 어른들의 땅에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렇다. 더할 나위 없이 귀족적인 태도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무시해버려야 한다. 무시해버려야 한다. 이제 나는 나의 미성숙으로 타인의 미성숙을 일깨우고 자극하고 부추기는 것은 더 이상 안 한다. 그 반대로 나 자신으로부터 성숙을 끌어내서 타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나의 영혼으로 다른 영혼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영혼으로? 그렇다면 발은 잊어야 하나? 영혼으로? 그러면 발은 어떡하지? 문학의 잘난 여인들의 발을 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 내가 이 어린애 같은 유치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사방에서 도단하고 진동하며 싹을 틔우는 그 유치함을 말이다. 분명 난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정작 내가 어른이 되어 다가갔는데도 그들이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나는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멍청하게 군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먼저 미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편이 낫다. 나의 지혜를 그자들의 멍청함에 갖다 바칠 수는 없다. 차라리 나의 멍청함을 무기로 그들에게 맞서는 편이 낫다. 그리고 사실 난 별로 바뀌고 싶지 않다. 그럴 마음이 없다. 그냥 이대로 있고 싶다. 나는 새싹이, 움트는 싹이, 푸른 덤불숲이 좋다. 그것들이 나를 붙잡고 다정하게 안아주는 생각을 하자. 다시 그 기계 소리 같은 발의 웃음이 터졌다. 나는 짓궂은 노래를 흥얼거렸다. 생테르와 나래 보석세공인 3명이 보석세공 장인의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네.
생테루야 나래 보석 세곡인 세명이. 그때 갑자기 입안이 씁쓸해지면서 목이 메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방구석 난로 옆에 아직 어슴푸레한 그곳에 누군가가 있었다.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문은 분명 잠겨 있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라 유령일 것이다. 유령? 악령? 환영? 귀신? 하지만 이내 난 그것이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마치 다른 개의 냄새를 맡은 개처럼 나는 다른 사람의 냄새를 맡았다. 다시 입이 바짝 마르면서 가슴이 뛰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런데 난로 곁에 서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진정 꿈이 아니다. 분명 나와 똑같은 모습이다. 하지만 나보다 더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았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깐 채 두 손 옆구리에 얹고 있었다. 그렇게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난 용기가 났다.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살며시 마치 다른 사람을 쳐다보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내 얼굴이기도 하면서 내 얼굴이 아닌 그 얼굴을 보았다. 빽빽하게 늘어선 짙은 녹색의 나무들 사이에서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모습은 조금 흐린 녹색이었다. 내 코다. 내 입술이다. 내 귀. 내 집이다. 안녕. 내가 즐겨 찾던 구석자리. 너무도 잘 아는 자리. 불안을 감추려는 입가의 경련도 너무나 잘 아는 것이다. 위아래 입술이 나뉘는 곳, 턱. 전에 테드한테 물리는 바람에 반이 떨어져 나간 내 귀. 두 가지 힘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와 증상들. 바깥의 힘과 안의 힘이라는 두 힘이 싸우고 있는 얼굴. 그것은 바로 나였다. 아니, 내가 바로 그것이었다. 아니, 그것은 내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난 그것이었다.